네, 안녕하십니까. 모난투입니다. 오늘은 연휴, 3월 첫 주의 연휴 기간 동안 상당한 변동성을 보여줬던 코인 시장에 대해서 잠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급락 이후에 회복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회복에 대해서 사실은 트럼프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일봉으로 보고 있는 차트이고요. 사실상 코인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것은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투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저도 일정 부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코인 시장에서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종목이죠. 이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시에는 현물 투자가 아닌 선물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고 작은 금액으로 포지션을 잡고 움직이기 위함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상당히 장기간의 횡보를 보여줬던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장기간 횡보에서 갑작스런 이슈가 있었죠. 비트코인이 외국에 있는 거래소에서 해킹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해킹당하는 사건 이후로 급락해서 이 코인 시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121선, 이 121선을 하회해서 200일선까지 내려왔다가 200일선에서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121선 아래에 있고요. 어제 이렇게 크게 형성됐던 급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 자산 전략적 비축이라는 하나의 미국발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식적으로 분명히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위험한 단계에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조금 가까이 보자면 저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제가 포지션을 일부러 잘못 잡은 거는 아니고요. 일단 요 시점은 이 선물 투자를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냥 눌러놨습니다. 눌러놨고 이때 상당한 급락이 나오길래 제가 한번 포지션을 잡아봤는데 121선을 깼다가 다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회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급락이 있었고 급락에서 한 200일선 정도의 터치가 있었을 때 다시 선물 포지션을 잡아서 평단을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해놨습니다. 아마 이 평단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평단 수준에서 움직이는 방향, 지금 저는 5배 퍼페추얼을 갖고 있는데 이 5배 크로스가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제 선물 투자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이 리퀴데이션,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리퀴데이션이 요 이상 하락됐을 때 청산하는 어떤 그런 청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선 아래에서 내려가기 전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죠. 일단 선물 투자에 대해서 저는 사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엔 한 명이지만, 작은 금액으로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것엔 동의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급등해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찍고 볼린저 밴드의 이 하단선에 위에서 올라와서 상단선까지 올라가는 그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이 비트코인은 그럼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이냐? 저는 121선 위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을 터치하는 그 부분에서 투자를 해서 일정 부분 큰 수익을 내는 거는 현물 부분에서 하고, 선물 부분에서는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하단을 터치하고 상단을 터치하고 하단을 터치하는 이런 반복적인 매매를 해볼 거고요. 볼린저 밴드의 이 상하단선을 강하게 뚫거나 강하게
그러니까 강하게 위로 뚫거나 강하게 밑으로 뚫었을 때 그쪽 포지션, 즉 선물은 위아래 포지션을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포지션을 잡아서 그 포지션을 가지고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의 목적, 그리고 이걸 너무 큰 금액을 투자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어떤 그런 자괴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소량으로만 임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포지션 자체가 현물을 투자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현물 포지션에서 갖고 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봐서 그렇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200일선을 깨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상당히 위험했던 상황입니다. 만약에 200일선을 깨고 넘어간다면 청산될 수도 있던 상황이고, 저는 사실 이 200일선에서 현물 매수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 200일선이라는 게 한번 깨지고 나면 더 내려갈 수 있는 방향성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명확하게 120일선을 뚫었을 때, 그리고 120일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움직일 때는 현물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거고, 121선을 뚫었다가 다시 뚫을 때는 현물 포지션을 샀다가 바로 매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갖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말 그대로 어찌 보면 홀짝이죠. 홀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으로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네, 코인은 이 정도 하고요.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연휴가, 우리나라는 연휴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이미 미국 시장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프리 시장이긴 한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일단 S&P 500 같은 경우는 어제 강한 상승을 한 이후에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S&P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200일선에서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닥까지 내려온다면 상당히 추세가 꺾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200일선 터치해서 상하방 영역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주식은 저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제가 이런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일단 깼죠. 200일선이라는 가장 중요한 선을 깨고 내려와서 하락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은 지금 테스트 중이고요. 아마존도 테스트하러 왔다가 다시 급등을 했고,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애매한 입장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하락이 상당히 심한 하락이 있었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찌 보면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금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라는 큰 악재,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어떤 발언,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한 조정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투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지금 투자가 예상되는 팔란티어인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투자하기에 애매한 자리에 있어서 지금 조금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현금을 보유하는 정책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급등하고 있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를 했고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크게 무리 없이 잘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리커전 같은 경우 원래 이 6.6불에서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욕심을 내서 6.7불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어찌됐건 200일선에 가장 큰 커브를 돌리고 있다라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 매수는 하진 않고 다시 6불 영역에 들어온다면 매수 예정입니다.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요 50일선에서 매수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하지 않고 더 낮아졌을 때 요 35불에서 45불 사이 영역에 왔을 때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뭐 정말 꾸역꾸역 오르는 회사인데 정말 대단하네요. 계속 보유 예정입니다. 아이온크 같은 경우는 아주 극소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극소량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 퀀텀 컴퓨팅, 양자 컴퓨팅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이 좀 필요한데 뭐 어떤 지표를 보고 따라갈 것이냐는 너무 어려운 기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 방향성을 보면서 따라가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슈드, 배당금을 주는 슈드 같은 경우는 바닥을 지지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 이렇고요. 그다음에 TLT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채가 떨어지니까 TLT의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고요. TLT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 저는 매도할 생각입니다. 매도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TLT보다는 TLT가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 자금을 빼서 S&P 500에다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마이너스가 큰 게 이제 속슬인데, 속슬은 지금 제가 그려놨던 박스권, 이 박스권에 오면 매수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박스권을 이탈한 상태고요. 잘 들어와서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추가적인 매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XBI 반도체, 바이오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이 하락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을 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로보틱스 관련된 ETF도 상당히 하락을 해서 일정 부분 우리에게 좋은 방향성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IBR 보안업체도 상당히 하락을 한 이후에 51선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고, 원래 이 CIBR 같은 경우는 51선 전후에서 많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은 이렇고 오늘 장이 시작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주 단위로 이슈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도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강하게 뭔가 매수 매도로 대응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인 코인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가지고 일정 부분 수익을 좀 내볼 생각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모난투 투자자 여러분, 모난투를 시청해주신 투자자 여러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